며느리도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그 며느리가 제 앞에서 제 아들에게 짐 싸서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말하더군요. 그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. 자식을 키운 세월이 헛된 걸까요? 남의 집 귀한 딸이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키운 제가 왜 이 집안에서 떠밀리는 사람이 된 걸까요?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. 혼자 아이 키운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하루 3끼 밥 해 먹이며 살림하고 새벽같이 나가 청소일도 하고 오후엔 식당 일도 하고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. 장가 가고 나서도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용히 살았습니다. 내내 며느리와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알아도 모른 척 서운해도 그냥 속으로 삼키며 지냈습니다. 며느리는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걸 아니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. 명절에 얼굴 한 번 못 봐도 그냥 시대가 달라졌겠거니 넘겼습니다. 그러다 최근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. 병원도 다니고 검진도 받고 아프다는 말을 아들한테 툭툭 흘렸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. 엄마,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.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. 이제 내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. 내가 아프다 말했을 때 이 아이가 내 등을 쓰다 듬어줄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묘했습니다. 말로 대놓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무표정한 얼굴, 말꼬리 흐리는 대답, 차가운 표정 하나,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하나가 우리는 한 식구가 아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.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좋다고 하셨죠? 그럼 당신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세요. 이 말 여러분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며느리는 자기는 애들 돌봐야 하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 못 모신답니다.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땐 엄마라 부르지만 정작 제가 정말 필요할 땐 남의 집 어른이 되는 겁니다. 아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. 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되냐고 며느리에게 말해보지만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. 당신이 정말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면 당신이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세요. 애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. 심지어는 애들까지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.
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. 애들이 손을 들 리가 있나요? 그동안 저도 손자들에게 특별히 정줄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저를 얼마나 곁에 두려 하지 않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애들이 할머니를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. 며느리는 그걸 보고 애들도 싫어하니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그 순간 아들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이 집은 내 집이야. 내가 집을 나가라고?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 어머니잖아. 모시고 싶다며. 그럼 당신이 모셔야지.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.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땐 그 말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했는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, 표정 하나가 저를 내쫓습니다. 결국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하더랍니다. 내가 어떻게 엄마를 혼자 모시냐고.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. 그래. 며느리는 못 모신다 하고 아들도 결국은 혼자 모실 수 없다니 그럼 이 어미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?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,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잊은 걸까요?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. 걱정 마라. 그냥 혼자 살겠다. 이 나이에 어딜 옮겨 다니겠냐? 그냥 지금처럼 지낼게.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혼자 식은 밥에 허기를 채우고 매일 먹어야 되는 약봉지를 찢습니다. 살면서 어쩌다 병들면 기대고 싶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. 나도 한때는 웃으며 누군가를 챙겼고 아이 키우느라 밤잠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. 이 나이가 되면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만으로도 삶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뭘 바란 게 아닙니다. 그저 제 아들이 했던 말 한마디. 엄마 같이 살아요. 그 말이 그저 진심이길 바랐을 뿐입니다. 그 진심 하나 붙잡고 잠시 기대어 보았던 마음, 그걸 밀어낸 건 며느리였고 이제는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만들어낸 걸까요? 저는 과연 이기적인 시어머니였던 걸까요? 딸 가진 시어머니는 아무 때나 부르면 달려오던데 아들을 둔 저는 이렇게도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입니다.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아들도 며느리도 다 자기 삶이 있는 거겠지요.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립니다. 하루 세끼 밥해 먹이며 아이 키우던 시절,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제는 나 혼자 밥을 먹더라도 누가 옆에 없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
지금도 어머니입니다. 그렇게 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 보려 합니다. 여러분이라면, 당신이 제 나이라면 이 나이에 다시 문턱을 넘고 같이 살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,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그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.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부모입니다. 함께 나누면 혼자가 아닙니다.